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항상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다른 게 아니라 지지율이 너무 잘 안 나온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최고 지지율이 40%대 정도였고, 그리고 처음에 출범한 직후 같은 경우는 뭐 20%대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뭐 보수 우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또 진단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비판들은 윤석열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를 까내림으로써 보수 정권 내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고 한 사람들, 뭐 유승민이 됐거나 천하용인이 됐거나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말도 동의할 수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냐라고 한다면 저는 선동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동보다도 세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상 지금의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간에 반드시 민주당을 찍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서사구조 자체가, 멘탈리티 자체가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JMS가 됐거나 뭐 우리가 사이비 그런 어떤 종교를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뭐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득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4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이재명을 자기 어떤 사이비 교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디폴트 값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뭐 갱생이라고 할까요? 갱생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저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들의 40% 정도가 민주당을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찍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나 유승민 등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다.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론을 신경 쓰고, 그리고 어떤 그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우파적인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탁월한 대통령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유승민이나 뭐 김종인이나 아니면 또 뭐 이준석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주의자처럼 여론의 눈치나 보는 거와는 다르게 글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신껏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런 식의 소신이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타겟층이 40대, 50대, 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을 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40대, 50대 세뇌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MZ세대, 이른바 2030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모든 역사를 뭐 경험했던 분들 아닙니까? 60대 이상, 50대 이상도 될 수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타겟팅해야지 그나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소신에 조금씩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2.6%, 4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 40%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2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RN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 긍정평가가 44.7%가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최고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컨대 이런 결과를 좀 보시면은 놀랍게도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가 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0%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 저런 결과를 낼까 보니까 여론조사 꽃입니다. 이 어딘지 아시죠? 그죠? 네, 김어준이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물론 이제 저거 말고도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결과인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소폭이긴 합니다만 2.1% 정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거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당 기관지 같은 언론사들은 김남국의 코인 이슈가 약발이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까지 하면서 결국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 48.4%가 되는 사람들은 디폴트 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상식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렇게나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시가 되고 이 사람이 인간 덴데미를 우리가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48.4%가 이재명을 찍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상 이성적으로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린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종교의 영역에서 이재명을 숭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48.4%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분석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야. 이거는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뭐 어떤 판단이 됐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믿음, 사이비 종교 같은 믿음인데 뭘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자시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44.5%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48%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정신이 나가 있던 사람들이 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우리 지금 종교 지도자께서 위기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헤쳐 모여야 된다. 그때 뭐 MBC 뭐 급습했던 뭐 그런 이제 뭐 사이비 종교 같이 뭐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비호감에 대한 응답률이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원래 같았으면 이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60%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41%까지 무려 20% 정도라 다른 지역도 아니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17%까지 상승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더 의미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5월달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됐던 5월 둘째 주 셋째 주 사이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뭐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진짜 사생결단으로 싹 다 그냥 몰려가가지고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스러운 인간들이 싹 다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호남표를 받아보겠다고 발악 아닌 발악을 했던 것인데 심지어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전우환인가 뭔가 하는 그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친구까지 뭐 광주에다가 이제 뭐 태워가지고 난리를 쳤던 게 5월달 둘째 주 셋째 주에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놀랍게도 20% 정도나 철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호남에서도 뭐 50대 이상, 뭐 4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 있는 2030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문재인 때부터 민주당의 궁극적인 어떤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제 그 똥86 세력들, 이 86 세대들의 운동권 어떤 주사파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나마 민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습니까? 그 86 세대를 몰아내고 뭐 젊은 좀 40대 정도가 되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그 40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꼬라지가 뭡니까? 김남국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경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도저히 2030이 보기에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매력이 없는 그런 정당인 것이죠. 40대가 뭔가 주축이 돼가지고 86세대를 몰아내겠다, 똥86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기대심, 사실상 그게 유일한 해법이었는데 오히려 40대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똥86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더 이재명스럽고 더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꼰대 그 자체인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40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 48% 가까이 되는 민주당의 어떤
뭐 종교에 빠져 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행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거는 보수 우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겠고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 해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맨날 무슨 뭐 김남국 이슈가 터지고 송영길의 돈봉투가 터지고 이재명의 이슈가 터진다라 그래가지고 40대 지지율은 변화가 없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준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호남 지역에서도 2030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2030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 찍었던 사람들 거기에다가 변화하고 있는 2030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제가 보기엔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